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매주 월요일에는 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관심 종목,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거래일이 불과 2거래일이었고 추석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이런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을 또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죠. 그리고 불과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증시 흐름이 좀 좋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다시 인버스를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의 좀 시장 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제가 22일이죠. 9월 22일 한국 증시 건전한 조정인가 추세적인 조정인가 라는 주제로 또 제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23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리고 내려온다면 또 2250포인트 부근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또 전해드린 것이 9월 22일이었죠. 한국 증시 건전한 조정인가 추세적인 조정인가. 자, 이 부분,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은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가는 조정을 말할 것이며, 추세적인 조정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간 흐름, 코스피 일간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가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조정의 추세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넘어간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보면서 또 이번 한 주 금요일은 또 휴장인데요. 어떤 요인들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 가면서 또 유연한 증시 대응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땡땡 확진 요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요 부분이 좀 불안했죠. 사실은 마스크를 처음에 잘 쓰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언제 확진이 걸린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코땡땡에 걸릴 거다라고 확신을 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 의심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걸려 이렇게 확신을 예단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돌려서 말을 해보면 증시에 언제든지 제공되는 불확실성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던져진 거죠. 증시에 던져졌고 이후 아시아 증시 향방의 관심인데요. 오늘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죠. 외국인 기관의 코스피 현물 동반 매수에 또 경기 민감주들 운수장비, 화학, 철강 이런 민감 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 두드러지는 모습 가운데는 수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했다.
라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더 많이 자극을 받았다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매도의 모습을 더 나타냈었겠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 향방에 관심인데요. 중국 증시는 지금 휴장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시 이제 개장 이제 8일 이후로 개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또 파월 연준 의장 NABE 연례총회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NABE는 뭘까요? 이 부분 전미 실물 경제협회예요. 경제학회. 예,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6일입니다. 6일에 연준의 시각. 무슨 연준의 시각일까요? 이 팬데믹화에서 경제, 경기, 정책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란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그 부분이 7일에 미치겠죠. 7일.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또 송원산업 이런 화학업종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오페크 연례 유가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 전망에 따른 또 업종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 갖고 보실 필요도 있겠는데, 이 오페크 10월 8일이에요. 8일에 2020년 월드 오일 아웃룩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변화 및 국제유가 장기 전망치예요. 2045년까지 장기 전망치가 공개가 되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변화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이 실시가 됩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땡땡 확진 이후에 첫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토론이 실시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 또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확진 이후에 이제 첫 토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에 10월 5일 유로존 8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 서비스보다는 제가 오늘 장전 시황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JP 모건에서 이제 제시한 의견인데, 3, 4분기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이 회복되고 있다. 전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부분을 말을 하면서 4, 4분기에도 서비스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을 통한 내구재 수요 증가 등이 기여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내구재가 뭘까요? 내구재. 우리 투자자분들 경제신문 보시면은 내구재라는 단어 간간히 좀 잘 보시는 단어죠. 내구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내구재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소비해버리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소비해버리는 상품, 뭐 라면이라든지 뭐 술, 주류, 또 농산품, 뭐 채소, 야채, 이런 부분, 이런 소비 상품이 아니고, 일단 구입을 해 놓으면은 장시간에 걸쳐서 소비하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PC, 뭐 가구,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제품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내구재 수요를 증가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땡땡 트럼프 대통령의 코땡땡 확진으로 인해서 증시에 좀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장전 시황에 제조업 생산 회복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운수장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은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 미국에서 이제 판매 회복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항상 친환경 자율주행 강조를 참 많이 드렸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운수장비, 또 부품, 자동차 부품 종목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그 22일이죠. 한국 증시의 건전한 조정인가 추세적인 조정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 제 의견을 올려드린 것이 있었는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또 지지, 반등, 예, 추세적인 조정이라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할 것이다. 지지 반등, 예, 확인하면서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죠. 일간 흐름에서는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 되었지만, 일간 흐름에서 상승 추세가 일단락 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정의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 지지받을 곳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또 무료 채팅방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지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땡땡 확진 이후 이 아시아 증시 향방에 관심,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괜찮았어요.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오페크 연례 유가 전망 보고서, 여기 이제 세계 경제 전망도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또 부통령 후보 토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번 주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옵션 만기를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이번 한 주 차분하게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 예, 이때까지만 해도 9월 25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쵸? 상승의 추세를 일단락 시키면 조정이 발생이 되면서 금요일까지 굉장히 좀 우울한 증시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또 이 조정이 저때 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를 또 하게 되는, 예? 그런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또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9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흐름에서 이 음봉이 9월 셋째 주의 음봉 하락 조정이 추세적인 조정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전한 조정이냐 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지를 받을 곳을 지지받는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겠고,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하향 돌파를 시켜버리면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그런 대응이 필요했겠죠. 예, 다행히 저가가 2267.63까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6% 저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주 2거래일 월화해서 반등을 주었고, 또 오늘 10월 첫 거래일 1.29%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요 부분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또 미국의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좀 예상보다 소폭 이전치보다 좀 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240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 예,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면서 횡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살짝 넘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예, 그때그때 이걸 예단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횡보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횡보의 흐름으로. 그게 일간 흐름에서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이 된 이후에는 횡보의 방향성이다 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놓고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2400포인트는 일단 저항은 있을 것이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저항을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수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거래량 요 부분은 제가 지워놨는데, 이 거래량에 포함이 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 요즘 또 개인 수급도 힘이 좋잖아요. 개인 수급, 이 수급의 주체들의 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저항받고 다시 조정을 줄 건지 넘어갈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그날 당일 장전에 주요 소식들과 제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고 또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8일이었어요. 제가 28일 날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현대차. 제가 현대차 28일 날 오전 8시 16분입니다. 장전에 현대차 올려드리면서 현대차 지난주 4거래일, 이 9월 28일이에요.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수급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수급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고요. 라는 코멘트를 드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9월 매수 우위를 보이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 수급이 특징적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도 9월 외국인,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고, 지난주 변동성이 심했던 목금 24일, 25일 변동성이 심했던 목금 기관 순매수가 특징적입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성공, 메디포스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메디포스트 지난주 수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종목입니다. 이렇게 4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유료방 회원님들 또 매수를 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수익권에 있는데요. 자, 먼저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28일 날 수급 상황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차트에 제가 표시를 해드린 가격 구간은 여기입니다. 17만원 가격 구간에다가 이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가격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이제 반등에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심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자, 수급 확인을 좀 해보시면 9월 24일, 25일, 22일서부터 해서 월요일이죠. 22일서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25일 금요일, 22일이 화요일인가요? 4거래일 연속 기관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매도가 있었지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심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돌변한 거죠. 매도에서 매수로 수급 변화를 일으키면서 현대차의 상승을 주도를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신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10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익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25일 목금, 화 22일 화수 목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조정이 있었고, 또 상승은 매수로 인해서 상승이 있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는 건데, 그만큼 수급을 잘 살피시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지받을 곳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것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유입이 돼야 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저항을 돌파시키는 것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또 들어와야 돌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과연 현대차가 이 19만원을 넘어서 20만원, 뭐 20만원 위로 올라갈 건지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횡보의 흐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횡보로 놓고 본다 라고 봤을 때 현대차가 20만원을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이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쉽게 박스권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제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을 조금 넓게 잡고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아차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죠.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특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9월 14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투자는 중간중간 매도가 잡히기도 하지만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부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이 오늘 매수에 동참을 했다라는 정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도. 또 제가 만도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매주 일요일 날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또 전기차 관련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하셨어요. 이 4만원을 앞두고서 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39,300원인데, 주간, 월간 흐름으로 좀 볼게요. 월봉 흐름을 좀 보시면, 4만원 가격에서는 좀 저항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윗꼬리들이 좀 달려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저는 4만원 위로 좀 한 차례 좀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4만원 위로 한 4만 2, 3천원 혹은 한 4만 5천원 정도까지도 조금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시에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또 하나 있잖아요. SK텔레콤 9월에 조정받았어요. 9월 한 달 쉬었고, 자, 이번 이제 뭐 큰 폭의 이제 반등은 아니지만 1%대 상승, 10월 첫 거래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3만원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가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23만원을 저항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 지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해
해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간 흐름에서 이미 좋은 가격 구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25만원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았고 또 변곡점 가격들이 위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통신사들의 변신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신사들의 변신이 5G 또는 이제 또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6G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30만원 부근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일단 30만원 부근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30만원 위로 저 1999년 말서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저 어마어마한 고가 부근 자 여기까지 한번 시세를 낼 건지 이 시간을 뭐 예정할 수는 없죠. 시간을 예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30만원까지는 일단 목표로 하되 30만원 위로 조금 더 크게 열린 공간까지 시세 흐름을 줄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은 제공이 될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은 제공이 되겠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목을 분할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도 계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작년 2019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도 1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또는 내후년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들을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잘 해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